스트로마톨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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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마톨라이트. 아마 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특이한 이름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이유상입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가 뭔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를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구과학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생명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배우는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라 지질시대 안에 생물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화의 개념까지 따져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접근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질시대를 연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도 있고 탄소 동위원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화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석은 생물의 유해나 아니면은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생물이 묻혀야 되고요. 고온, 고압,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잘 어울리고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어떤 외골격이 없으면 화석으로 존재하기가 조금 힘들다.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단한 골격을 갖고 있어야지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석이 가치를 가지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야지 그 화석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구분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간과 그때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 화석. 그러니까 그때에만 생존했던 그런 화석, 혹은 그리고 그때 이 화석이 나오면 그 환경은 어떠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화석. 요 두 가지 화석을 조금 가치 있게 보는 것이고요. 그 화석의 이름들이 우리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표준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기에만 살아야 됩니다. 그 시기에만 살고 멸종을 당해야 그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시대 정보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 화석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에 두루두루 여러 군데에서, 그 시대만큼은 여러 군데 넓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야 될 거야. 그렇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멸종이 돼서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화석의 대표 주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당연히 표준 화석 하면
화석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니까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했을 때 고생대의 표준 화석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삼엽충 되겠습니다. 삼엽충.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삼엽충. 그 다음에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공룡화석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바다에서는 이제 암모나이트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생대 하면 매머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화폐석. 화폐석은 말 그대로 동전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폐석 이렇게 되는데 고중생 표준화석 여러분들이 얘를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표로 해드릴 겁니다. 그 표를 보시고 조금은 암기가 좀 필요하다.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석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예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삼엽충 같은 경우에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단 얘기는 고생대에만 살다가 고생대에 살다가 멸종당해야 돼. 고생대에 번성했다가 그래 멸종돼야 이게 나오면 그 지층은 고생대 지층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그게 표준화석이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뭘 할 수 있다고?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야. 너무 쉽죠. 고사리 화석, 조개 화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는데, 고사리가 나와. 그러면 지금 현대에도 고사리가 살고 있죠. 그 지형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간 습하고, 그늘지고, 그죠? 예, 그런 환경들이에요. 예, 산에 어떤 기슭 같은데,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고사리 화석의 주변에 있는 화석들을 보면 이 화석들이 고사리로 인해서 이런 환경에 살았었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조개 화석, 산호 화석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 부분이 이 지층이 바다에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상화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당시에 그 생물이 살았던 시기에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유추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화석에서 두 가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암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대를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환경을 알려주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질시대 이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해서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 겁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크게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각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지질시대를 나누는 어떤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생물의 출현, 번성, 멸종을 가지고서 구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생물이 크게 한번 갑자기 번성해. 엄청 없었다가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었던 화석이 갑자기 그 지층부터 폭발적으로 발견돼. 갑자기 번성을 해. 아니면 그렇게 번성했던 지층 다음에 갑자기 싸그리 다 없어지네. 어떤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명체의 번성, 멸종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지질시대를 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물의 어떤 번성, 멸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분을 지으니 균등 분배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그지? 46억 년을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누지는 않을 거야.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누지는 않고 당연히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 멸종했던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캄브리아 시대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지구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 생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지구에 말이야, 당연히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기에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환원성 기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체가 존재를 했는데 산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육지에 생물이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산소가 대기 중에 이제 점점 만들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남세균 때문이에요. 어쨌든 다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동안만큼은 육상 생물이 거의가 아니라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존층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쬐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바다 깊은 데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학설이 있죠. 우리가 그 학설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뭔가를 확인하거나 그 학설을 소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뒤에서 참고 내용으로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은 별로 다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주 단순한 세포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바닷속에서 단순한 세포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생물이 진화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의 어떤 변화의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나온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세포 아주 작은 어떤 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어떤 생물이 어떻게든 뭔가 확장되고 뭔가 다세포가 되고, 우리가 지금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핵을 가지게 되고 이런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산소의 농도입니다. 바닷속은 산소의 농도가 조금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육상에는 없었다, 이렇게 대기 중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만들어준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 정말 중요하겠죠. 인류가 아니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인 산소를 만들어준 녀석, 그 녀석이 뭐냐면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에 의해서,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단세포예요. 단세포 생물인데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유기물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남세균이 산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어, 그 만든 산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포화 상태가 되고 오존층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외선이 차단되고 대기 중에 산소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포화도를 가지게 되면서 고생대부터 육상생물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성캄브리아 시대,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사실 생물체를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 바닷속에 있었고 단세포였고 외골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화석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성캄브리아 시대 거의 끝부분에 가서야 화석이 아주 특별한 지형에서 조금 발견되었어. 그거 빼놓고는
거의 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가 얘기했던 남세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남세균이 화석으로 남은 게 아니고 남세균이 그런 뭐 광합성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흔적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스트로마 톨라이트. 이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 5번만 발음해 보세요.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톨라이트. 아마 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특이한 이름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남세균의 흔적 화석이 발견돼서 우리가 광합성을 이 녀석으로부터 했고 산소의 포화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산소 포화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같은 모습을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추정해 보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마무리지. 자, 성캄브리아 시대 말미에 가서야, 아까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미에 가서야, 무척추 동물이긴 해. 다세포긴 해. 하지만, 무척추, 어떤 골격이 완전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척추 동물이잖아. 그지? 척추, 그 중심이 되는 척추가 있고, 그걸로부터 어떤, 이렇게, 생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척추 동물, 척추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보기는 힘들지만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발견이 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영상으로 지금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코끼리처럼 생겼고 막 어떤 녀석은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막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녀석들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대기에 산소가 없었다, 오존층 없었다, 육상생물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석 잘 발견 안 된다.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성캄브리아 시대에 산소 농도 그래프가 있어요. 산소 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광합성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남세균이 만약에 광합성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광합성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세균이 이렇게 해오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팍 올라간 지점을 광합성 시작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프에서 갑자기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팍 점프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광합성 시작이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틀린 얘기야. 왜? 그렇게 될 수 없지. 그 전부터 산소가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에서도 애매모호하게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광합성 시작해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정점에서 산소 포화도가 확 증가해. 요거는 아마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왜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점프를 했는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번외 버전이라. 네. 어쨌든 광합성 시작이 그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부터도 좀 있다가 저 끝에 가서야 오존층이 생성되고 그때부터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거는 고생대 얘기예요. 고생대에서도 초기가 아니고 중기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육상 생물의 출현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써서 암기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리듯이 이렇게 떠오르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 뒤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조금 많이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캄브리아 시대 하면 이런 모습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상에는 아무 생물이 없고, 지구 탄생부터 얘기하니까. 그죠? 육상에 아무 생물 없고, 바닷속에 아주 단순한 구조의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합성할 수 있는 남세균, 그 다음에 거의 끝에 가서야 다세포의 무척추 동물이 조금 만들어지는 요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캄브리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캄브리아 시대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고생대와 현장에서 하게 되겠죠.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질시대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시험 범위가 진화까지잖아요. 예, 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질시대의 내용은 뒤에 있는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진화의 어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 분명히 뭐 암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싹 그려지면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뭐 관련 영상들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